자, 봅시다. 64번. 일단 64번은 뒤에도 이거 비슷한 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64번을 풀려면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여기서 이렇게 있다 친다면 요각과 요각은 똑같다. 맞지? 2호의 원주각이니까. 맞나? 요거 기억한 채로 64번 문제 봅시다. 자, 이렇게 있었고, 뭐 선들을 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자, 문제 보면 반지름은 4래. 그리고 삼각형이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었대. 자, 이때 BD의 길이가 4루트이다. 요 길이는 4루트이래. 나머지는 안 줬어. 그리고 지금 준 게 요 선이 요 각을 2등분한다. 요렇게까지 줬단 말이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억 봅시다. 기억 BDE DBE지. DBE 요각의 사인값. 얘의 사인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근데 이 각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 저 아는 게 요거 하나인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게 쓰이지. 요거를 떠올리면 보일까? 요각과 요각이 똑같지. 그지? 거꾸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표시한 세 개의 각은 다 똑같다. 그러면 요각의 사인값이나 이 각의 사인값이나 이 각의 사인값이나 그게 그거지. 똑같지. 그래서 보니까 요각, 요 변의 길이,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요 변의 길이랑 짝이 되는 각은 여기지. 그러면 요각의 사인값을 구하려고는 했지만 요각의 사인값 구해도 되겠네.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의 사인값은 요 각이 들어있는 삼각형을 보니까 삼각형 ABD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므로 사인 법칙 쓸 수 있지. 반지름 이용해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사인 법칙 써보면 사인 EAB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 4루트 2가 반지름의 2배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얘의 값은 몇이다? 2분의 루트 2다. 근데 그게 얘게 되겠지.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나오더라. 그래서 맞네. 기억 맞는 말. 이해됐지? 각을 이동하면 돼. 원주각의 특징을 이용해서. 다음 니은 AB제곱이랑 AC제곱 더한 거. AB제곱 AC제곱 더한 거. 근데 이거 꼬라지 보아하니까 둘 중 하나지. 코사인 법칙의 일부분을 준 걸 수도 있고 더 단순하게 피타고라스일 수도 있고. 그럼 보니까 AB랑 AC제곱 보니까 AB는 여기 있네. AC는 여기 있네. 그럼 생각을 해보자. 기억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겠네. 기억에서 결국에는 저 점 3개의 똑같은 각에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1에 하필이면 2분의 루트 1에 그러면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다라는 건 그 각은 몇 도? 45도 아니면 135도 인데 얘가 135도일 수는 없지. 그지? 그러니까 45도네. 즉 저기 표시되어 있는 3개의 똑같은 각은 전부 다 몇 도? 45도다. 그러면
45도, 45도, 90도. 그러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뭐다? 피타고라스 쓰란 얘기지. 그러면 직각이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당연히 BC의 제곱이겠지. 그리고 그 BC는 원주각과 중심각 성질에 의해서 기억나지? 따로 그릴까? 원에서 두 현이 이루는 각이 90도라면 그때 요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다. 이므로 우리는 BC의 길이를 이미 알고 있지. BC의 길이는 8이야. 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는 8의 제곱 64여야만 해. 틀렸다. 됐고, 디귿. ABC의 넓이가 BDE의 2배가 되도록 하는 BE의 값을 구하시오. ABC의 넓이가 BDE의 넓이의 2배가 돼야 된대. 그렇게 하는 BE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BE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X라고 일단 둬보자. 그리고 우리 지금 기억 니은에서 해봤지만 BC가 지름이잖아. 지름의 길이는 8이지. 반지름이 4니까. 그럼 여기를 X로 두면 여기는 자동으로 8마 X가 되겠네. 됐고, 다음 삼각형 ABC를 잘 봐. 삼각형 ABC. 요 삼각형에서 요 선 있지. 요 선 A. 요 선이 뭐야? 각의 이등분선이지.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편한 그림으로 보자면 삼각형 이렇게 했는데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그었어. 근데 지금 여기가 8마 X 대 X인 거지. 그럼 그걸로 여기의 비율도 8마 X 대 X겠지. 실제 길이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랑 여기지? 그 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실제 길이는 몰라도 비율은 아니까 8마 X 대 X. 상수 K 곱한 채로. 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두 변의 길이가 1대2면 실제 길이는 K랑 2K로 두잖아. 근데 비율이 좀 더럽게 생긴 것 뿐이야. 얘네 둘의 비율이 8마 X 대 X니까 얘랑 얘도 8마 X 대 X니까 실제 길이는 이렇게 K를 곱해서 표현하면 되겠지. 왜 표현해서? 넓이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넓이를 표현은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갑시다. 필요한 거 다 썼거든? 자,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할게. ABC의 넓이는 야 이거 직각이잖아. 뭐 힘들게 살아. 얘랑 얘랑 곱해서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마 X X K제곱. 이게 ABC의 넓이다. 디귿이 조금 귀찮거든? 자, ABC의 넓이 됐죠? 다음 BD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얘들아 요 삼각형에서 지금 우리 필요한 거 다 있어. 얘랑 얘랑 끼인가 45도 됐지? 갑시다. 2 곱하기 2분의 1 x 4루트 2 사인 45도 지금 이렇게 짜야겠네. 됐지? 그러면 공통인 거 일단 양변 제끼자. 2분의 1, 2분의 1 제끼고 x, x 하나씩 제끼면 남는 게 이쪽에는 8마 x의 k제곱이 남을 거고 이쪽은 남는 게 2랑 4루트 2랑 2분의 2 2분의 루트 2 남으니까 날라가고 8 남네. 이렇게밖에 안 남겠다. 자, 그래서 식 하나 나왔네. 일단 여기서 x랑 k는 못 구하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 하나니까. 그 말은 뭐야? 당연히 식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 자, 식 하나 더 필요해. 무슨 식 남을까? 니은에서 식 하나 있잖아.
결국에는 x랑 k 간의 관계식 하나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얘들아? 그지? 니은에서 식 하나 줬잖아. 피타고라스 쓸게. ABC에서 x제곱 k제곱 플러스 8마 x제곱 k제곱은 BC는 8이니까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지. 그럼 요거 k제곱을 문자로 보고 요거 계산한다 치면 x제곱에다가 8마 x의 전체 제곱 더했지? 그러면 요거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의 k제곱 요렇게 되겠다. 괜찮지?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연립해서 얘를 k제곱으로 정리해주면 k제곱은 어렵지 않아 얘들아? 8마 x분의 8이고 여기에서 k제곱으로 정리해주면 k제곱은 2x제곱 2로 나누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2분의 32가 돼서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x값 나오겠지. 보기보단 복잡하지 않지.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지. 뭐 너희 경험상 지그스는 원래 어렵잖아.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고 x값 구해주면 x가 4밖에 안 나와. 하나는 0 나오거든. 실제 풀어보면. 그래서 x가 뭐였어? p잖아. 4다. 맞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는 지금 FM대로 푼 거고 얘들아. 개인적으로 지그릇을 만약에 내가 너희 입장에서 푼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안 풀 것 같아 사실은. 그럼 어떻게 푸냐면 지금 지그릇에서 결국에는 이게 맞냐 틀리냐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사소한 팁이야 얘들아. 지그릇에서 지금 너희의 최종 목표는 지그릇이 써있는 말이 맞냐 틀리냐잖아. 그러면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B2의 값은 4래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얘를 4라고 두고 푸는 거지. 그럼 얘가 4야. 그럼 얘도 4겠지. 1대1이네? 그럼 여기도 1대1이겠지? 맞니? 그럼 그거 가지고 굳이 K로 둬도 되겠지. 그럼 여기가 K, 여기도 K가 되겠지. 1대1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얘 넓이 구하고 얘 넓이 진짜로 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식이 수월하게 풀릴 거야. 나는 설명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로 문제 자체로 푸니까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실제 너희가 학교 문제에서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가정하는 거지. 얘가 맞겠거니 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맞으면 맞는 거지. 틀리면 틀린 거고.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자, 됐으면 다음 66번 해야겠지. 66번 봅시다. 일단 66번은 사실 그림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그림에서 원은 딱히 의미가 없어. 그냥 외접원의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눈으로 보여준 거지. 결국 얘는 그냥 평행사변형만 보면 돼. 그러면 생각보다 보기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문제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지. 뭐 매번 그렇지만. 대신에 이런 걸 하면서 너희가 처음 보는 문제를 접근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어떻게 할지, 뭘 쓸지 이거 고민하라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평행사변형이 있었는데 얘 둘레의 길이가 24래. 그럼 알다시피 평행사변형은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그러면 둘레가 24라는 건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하면 12란 소리. 당연한 거고. 다음 각 하나 줬네. ABC, ABC 요각. 요각의 코사인 값 B라고 쓸게. 얘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래. 자, 그러면 일단 구할 것 좀 미리 구해 놓읍시다. 전아, 요거 가지고 네가 추가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사인 B는 그렇지. 또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되는 거야. 또 써줘? 이것도 구해 놓을 거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자연스럽게 구해 놓자고. 이거 몇? 아까 했잖아. A랑 B랑 더하면 몇 도야?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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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렇지. 오케이, 얘들아. 이런 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 그래야 너희가 편해. 자, 이 정도는 미리 구해놓고 이제 문제를 더 보자. 세 번째 줄부터.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줬네. ABC가 필요하니까 대각선 그자. 자, 요 아래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줬어. 그러면 자,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라고 줬다는 건 반지름 줬다는 얘기랑 똑같지? 그러면 얘한테 루트 씌우면 반지름이지? 루트 씌우면 루트 2분의 5. 그지? 그러면 2분의 5 루트 2. 얘가 반지름이겠네. 됐지? 다음. 그때 ABD의 외접원 넓이 구하래. 그럼 ABD는 대각선 하나 더 구해야겠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최종 원하는 건, 요 파란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시오. 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외접원이니까 중간 과정이 됐건 마지막 과정이 됐건 사인 법칙은 필연인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할 것 좀 해봅시다. 뭐부터 할까? 일단 요거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당연히 써야겠지. 뭐 할래? 일단 색깔 볼까? 일단 ABC를 먼저 봐야겠지. 파란색은 나중 얘기고.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요 노란 삼각형을 먼저 뭔가 따져야 될 거야. 상황 이해됐지, 얘들아? 뭐부터 구할까? 뭐부터 구할까? 지금 요 노란 삼각형 봐봐. 이 노란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얘랑 얘랑 더하면 12라는 것밖에 몰라. 그지? 근데 요 각의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알고 있고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알고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구할 수 있어? 이 노란 삼각형에서 네가 구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네가 알고 있는 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요 각의 사인값, 코사인값, 그리고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알고 있어. 누구 구할 수 있어? 그렇지. AC 구할 수 있지. 이해되지, 얘들아? 자, 그래서 첫 번째로 AC의 길이를 구하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보여야 돼, 얘들아.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써서 AC의 길이 구하자. 그래서 사인 법칙 쓰면 사인 B분의, 사인 B 어딨냐? 여기 있네. 5분의 4 분의 AC가 반지름의 2배, 5루트 2. 그래서 AC의 길이가 4루트 2다. 자, 그래서 AC의 길이 구했어. 4루트 2라고. 그러면 다시 계속 노란 삼각형이야. 이 노란 삼각형에서
얘랑 얘의 길이는 모르지만 더해서 12. 즉 얘가 x면 얘는 12-x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요 길이는 완벽하게 4루트 2라고 알고 있고 요 각의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뭐 구할 수 있어? 방금 내가 다 말해줬어. 얘랑 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표현할 수 있어. 이거 알아. 요 각의 사인 코사인 알아. 그러면 우리는 AB랑 BC의 길이를 진짜로 알 수 있지. 오케이 얘들아? 표현만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비율로 표현을 하건 합으로 표현하건 뭐로 표현하건 여튼간에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코사인 법칙 써서 구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 써서 AB랑 BC의 길이를 진짜로 구하자. 자, 그래서 여기를 뭐 X라고 둔다면 당연히 여기는 12-X겠지? 그리고 AC의 길이는 이미 구했고 자, 그럼 코사인 법칙 써보면 AC의 제곱 32는 X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2X 12-X 코사인 B 5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딱 꼬라지만 봐도 얘들아 엑셀에는 2차 방정식 나오지? 5 곱해서 정리하면 뭐 나오겠지.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 값을 구해보면 x가 두 개가 나와요. 2차 방정식이라서 5랑 7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이지 얘들아? 5랑 7 중에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겠지. 그지? 그래서 더해서 10이 나오는 거 맞잖아? 근데 문제를 맨 마지막 보니까 A, B가 A, D보다 작대. 그러니까 여기서 A, B가 짧으니까 얘가 5고 BC가 7이겠구나. 자, 그래서 저 노란 삼각형에서 우리가 구할 거 다 구했다, 그지? 대각선인 AC의 길이도 구했고 합이 12인 두 변 AB와 BC 다 구했어. 자, 그럼 이제 노란 삼각형에서 볼 일 끝났지? 그럼 이제 드디어 파란 삼각형으로 넘어가자. 자, 이 파란 삼각형 넘어갈 건데 이 파란 삼각형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구했기 때문에 요 길이가 5인 거 알고 있고 요 길이가 7인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미리 구해놨잖아. 요 각의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알고 있지. 됐니? 그러면 지금 두 변과 한 각의 사인 값, 코사인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구조가? 먼저 뭐해? 코사인 법칙으로 요 길이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거 가지고 이 각이랑 얘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걸로 사인 법칙 쓰면 답나오겠다. 구조 이해됐지 얘들아? 오케이 끝. 그래서 갑시다. 세 번째 할 일 드디어 이제 파란 그래서 1번과 2번은 노란 삼각형 쓴 거고 이제부터 얘부터 파란 삼각형 써서 먼저 BD의 길이 구하자. 코사인 써서. 그래서 BD의 길이를 이번 BD를 X라고 둔다면 뭐 이거 뭐 쉽지 얘들아. 코사인 A.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거 미리 구해놓으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습관화들이자. 알겠지?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각의 모습이 보인다면 미리 써놓고 하자고. 그래야 너희가 중간중간 빠지지 않고 한 번에 가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뭐 x값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 그래서 x값 구해보면 BD의 길이가 2루트 29. 그래서 최종 마지막으로 R값 구하게 되겠지? 사인 법칙 써서
그래서 sin A 5분의 4 분의 BD 2루트 29가 2R이다 라고 하면 R값 나오겠지? 그래서 R값 구해주면 4분의 5루트 29 넓이 구하랬으니까 넓이는 제곱해서 16분의 725파이가 되겠다. 괜찮은 문제야.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근데 지금 그림할 때 원 안 그렸잖아. 원 필요 없어. 이 문제 읽어보면 그림만 복잡해 보이지. 그냥 외접원을 보여준 것 뿐이지. 그래서 정답은 분모랑 분자를 더한 741 됐고, 다음 딱히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좀 넘어갈게. 일단 67번 같은 거 어렵지 않아.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가면 어렵지 않게 풀릴 거야. 혹시나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따로 물어봐. 설명해 줄 테니까. 어렵지 않아. 진짜로.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어. 네모칸 안에 문제에서 준 정보를 미리 써놓고 네모칸 안에서 시키는 대로만 나아가 봐. 그러면 어렵지 않게 보일 거야. 닮음비 이용해서 닮음비 가지고 푸는 거거든. 안 되면 따로 물어보고 69, 70, 71번 문제 뭐 우리 저번에도 했었지. 별거 아니니까 각에 대한 표현을 싹 다 변에 대한 표현으로 바꾼다. 요것만 명심하면 뭐 어렵지 않게 약분할 거 약분하고 지울 거 지우면 답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 자, 72번에서 이거는 너무 전형적인 문제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72번 안 되는 사람 혹시 이거 모르면 안 돼. 72번 문제는 일단 뭐 해야 되더라? BD2여야 되지. BD2 있고 문제에서 준 게 C의 코사인 값을 줬어. 그럼 당연히 우리는 A의 코사인 값으로 넘겨야겠지. 그러면 아래쪽 삼각형에서 삼각형 ABD에서 두 변과 끼인 각 알고 있잖아. 그럼 그걸로 BD의 길이 코사인 법칙 써서 BD의 길이 구하면 방금 요 상황이 나오지. 코사인 법칙 지금 파란 삼각형에서 요 길이랑 요 길이 알고 요 각을 알고 있을 때 코사인 법칙 써서 이 길이 구한 다음에 그거랑 얘랑 해서 사인 법칙 쓰면 나오잖아. 그지? 그 관계지. 그래서 72번은 뭐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은 거고 그 옆에 73번을 보자. 73번을 얼마나 고민해봤나 모르겠네. 요게 문제가 좀 더럽거든? 일단 이거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봐, 얘들아. 지금 안 하는 사람, 못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건데 하기 전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여기서 또 쓰이거든? 일단 칠판 좀 보자. 일단 이거 안 쓰면 문제 못 풀어서 자, 원에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원 내부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었대. 그리고 2등변이라네. 그리고 여기가 120도다. 지금 요 삼각형에서 출발했어. 자, 이때 요 각 A를 3등분하는 직선. 그러면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있겠지. 그 중에서 왼쪽 선을 골랐대. 그래서 이 120도로 3등분하는 선이니까 당연히 40도만큼 가져가겠지.
그래서 여기를 P라고 했다. 이 상황이지. 뭐 40도는 중요한 거 아니지. 어차피 각도 모르는데. 그 상태에서 그 B랑 P랑 선을 이었고 P랑 C도 이었대. 이 상황이야. 그림에 있는 상황이. 자, 이렇게 있을 때 PB제곱, PC제곱, PA제곱의 합과 차를 구하시오. 요런 문제지. 자, 칠판 보라고 한 이유는 이 상태에서 일단 너희가 미리 구해놔야 되는,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야.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여기서 같은 각이 누굴까? 같은 각. 같은 각. 일단 첫 번째 쉬운 것부터 이등변이라며 시작이.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겠지? 됐지? 그러면 아까 있었어. 아까 있었다는 게 힌트야. 보여 얘들아? 요각과 같은 각 어디 있어? 여기 있지. AC, 호 AC의 원주각. 뾰족한 거 두 개. 그러면 같은 이유로 요각과 같은 각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래서 요렇게 각이 같다는 걸 표시하고 문제를 풀어야 풀릴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표시한 4개의 각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것도 몇 도로? 얘들아, 이거 이등변이라며. 이등변이고 꼭지각이 120도라며. 지금 내가 표시한 각 전부 다 몇 도? 30도. 이쁜 각. 그러면 여기 있는 40은 딱히 중요도가 떨어지지. 의미도 없다. 딱 이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 그러면 PB, PC, PA, 즉 이 점 P로부터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 C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길이 못 구한다. 못 구해 얘들아. 왜? 변의 길이 중에 준 게 한 개도 없잖아. 변의 길이 준 거 하나도 없잖아. 그지? 유일하게 준 건 이 원의 반지름이 2다라는 것밖에 준 게 없어. 못 구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X, Y, Z라고 두고 식을 펼쳐나가야 돼. 그 수밖에 없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X, Y, Z로 만들 수 있는 식이 3개라는 거 이해되니? 요 삼각형 보여?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X랑 Y의 관계식 하나 나오겠지? 요각 30도니까 쓸 수 있잖아. 보여? 다음 요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지? 그러면 X랑 Z 간의 관계식 나오겠지? 맞니? 다음 커다란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지. 왜냐면 이게 30도, 30도, 60도니까 또 알잖아. 그렇게 해서 X, Y, Z에 대한 관계식이 3개가 떠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X, Y, Z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필요한 게 AB나 AC의 길이가 필요하겠지. 그래야 식이 만들어질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일단 필요한 것 좀 구해두자. 자, 사인 법칙 써야겠네. 삼각형 ABC에서 미리 구하자. 삼각형 ABC에서 마주보고 있는 요렇게가 알고 있으니까 얘가 120도, BC의 길이 몰라? 근데 반지름이 2지. 그럼 사인 법칙 써서 사인 120도분의 BC가
4지. 그러면 사인 120도가 2분의 루트 3, 2루트 3. BC가 2루트 3이네. 그럼 이 길이가 2루트 3인데 2등변이니까 반으로 쪼개면 여기가 루트 3이겠지? 그럼 특수각에 의해 여기가 루트 3이면 여기는 1이고 그럼 여기는 2겠네. 따라왔을까? 그래서 AB랑 AC는 전부 다 2일 거야. 그리고 BC는 방금 구했다시피 2루트 3이다.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식 만드는 거야. X, Y, Z에 대한 관계식을.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써보면 첫 번째 식 X랑 Y 가지고 써보면 AB의 제곱 4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Y에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올 거고 다음 오른쪽 삼각형에서 또 쓰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이 나올 거고 마지막 삼각형 BCP에서 얘제곱이니까 12 얘는 코사인 60도 써야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식 3개 나오는 것까지 괜찮을까? 코사인 법칙 3번 썼어. X랑 Y 가지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다음 X랑 Z 가지고 요 삼각형. 그리고 마지막 Y랑 Z 가지고 요 삼각형. 그래서 코사인 법칙 3번 썼다. 그럼 이제 이 식 3개 가지고 어떻게든 잘 왔다 갔다 거리면 돼. 그럼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연관성이 있는 건 위에 2개지. 그러면 이 2식을 뭐 뺀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좌변끼리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똑같네 결과물은. 그래서 이 2식을 합쳐보자. 합치면 x제곱이랑 4는 지워질 거고 남는 식이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xy 마이너스 xz는 0 이렇게 될 텐데 괜찮을까? 그럼 여기서 x로 묶어주면 공통에서 y-z인 거 보이지? 그래서 y-z, y 플러스 z 마이너스 루트 3x y-z는 0 해서 y-z로 묶어주면 y 플러스 z 마이너스 루트 3x 뭐 이 정도 인수분해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y랑 z랑 같던가 y 플러스 z가 루트 3x랑 같던가 둘 중 하나지. 근데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얘들아 지금 요 선이 애초에 120도를 3등분하는 선 2개 중에 하나니까 이 왼쪽으로 간 선은 당연히 이쪽으로 쏠려 있을 거 아니니.
B쪽으로. 그러니까 Y랑 Z가 같아질 여지는 없지. Y랑 Z가 이선과 이선의 길이가 같으려면 A에서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Y랑 Z는 같아질 수가 없지. 상황상. 그러니까 얘가 맞겠네. 즉,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으로 알아낸 게 Y 플러스 Z가 루트 3X다. 그러면 이 문제 끝났어. 이거 그냥 구경만 해, 얘들아. 뭐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 굳이 한 이유는 일단 요것 좀 뭔지 알지? 원주각. 자,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거 갈게. 구하라는 식이 지금 PB제곱 더하기 PC제곱 마이너스 PA제곱이잖아. 그럼 우리가 XYZ로 표현했으니까 바꿔주면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제곱 값 구하시오 라는 문제였거든. 됐지? 그러면 여기서 X자리에 얘 써도 된다는 거 알잖아. 넣을게.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자리에 루트 3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래서 전개해서 계산해 보면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2YZ 계산해주면 3분의 2Y제곱 3분의 2Z제곱 플러스 3분의 2YZ. 부호가 잘못됐는데 이거 플러스지. 플러스니까 이거 마이너스겠네. 그럼 보이니? 3분의 2로 묶어주면 Y제곱 Z제곱 YZ. 얘가 요 있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얘들아 이 수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 물론 이게 뭐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뭐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문제기는 해. 너희 학교 시험들 쉬운 편 아니니까. 다음 이 문제에서 너희가 꼭 건져가야 될 거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알겠지? 요거는 꼭 좀 기억해 주자. 문제에서 은근슬쩍 쓰이거든. 다음 옆에 74번 소연아 너 화요일날 오지? 이거 133번인가? 거기까지 풀어야 돼. 왜? 왜? 어? 쉬었다자고? 요 문제 풀었다고? (5분만) 얘들아 그 옆에 있는 74번은 어렵지 않아. 이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봐봐. 그 문제 봐봐. 거기 각 A가 60도지. 60도지. 그러면 그 왼쪽 큰 원에 중심 표현돼 있지. 점. 그러면 C에서 그 점까지 쓱 이어봐.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을 O라고 한다면 OA랑 OC가 같잖아.
보이니? 왼쪽 원의 중심이랑 C랑 이으면 OA랑 OC는 반지름이니까 같지. 근데 그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 60도잖아. 그러니까 삼각형 OAC는 뭐야? 정삼각형. 이해됨? 아유 진짜 여기 원의 중심이랑 C랑 이으라고.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정삼각형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야.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줬으니까 나머지 다 2겠지. 그럼 반지름이 2네. 그럼 큰 원의 지름은 4지. 그럼 큰 원의 지름이 4니까 전체 AB의 길이가 6이랬으니까 작은 원의 지름은 2니까 작은 원의 지름은 1이겠네. 반지름은 1이겠네. 이렇게 풀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 다음 볼게. 이제 78번 봤어? 일찍 자는구나. 자, 78번 보면 이것도 일단 전형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문제지.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지금 변의 길이로 AC, AB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삼각형 그리는 그 규칙에 의해서 좀 보기 편하게 좀 바꾸자. 이거지? 그러니까 굳이 안 그려도 돼 이제는. 안 그리고 너희가 찾을 수 있잖아. 얘들아 생각해봐. AC는 A라는 꼭지점과 C라는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변이니까 A와 C를 안 갖고 있는 B라고 표현되겠지. 안 그려도 알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왜냐면 변의 이름은 걔랑 마주보고 있는 각의 소문자잖아. 그럼 A와 B라는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변은 A와 C를 안 갖고 있는 나머지 한 각인 B랑 마주보고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데 만약에 헷갈리면 그냥 그리면 돼. 이거 그리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AC 코사인 C 플러스 AB 코사인 A 플러스 C 요거를 우리 언어로 일단 바꿉시다. 일단 변의 길이부터 자 AC는 B로 바꿀 거고 그냥 갈까? 코사인 C는 EAB 이런 거 봐도 알겠지만 얘들아 코사인 변형식은 애지간하면 기억하자. 이렇게 바뀔 거고 다음 AB는 보다시피 C라고 바뀔 거고 다음 요거는 일단 거치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계산할 거 계산합시다. B 약분하면 2A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될 거고 다음 요거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뭐 된다고? 마이너스 코사인 B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B야. 바로 갈게.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줬고 C 곱하기 코사인 B만 붙이면 되니까 2AC A제곱 C제곱 B제곱 식 바꾸는 거 괜찮니? 그럼 여기서 약분하고 약분하면 C가 날아가겠지? 그럼 C 날아가고 2A가 같으니까 쓸게 2A분의 빼기야 A제곱은 사라지겠네. B제곱은 2배 2B제곱 C제곱도 마이너스로 2배 마이너스 2C제곱 이렇게 정리되겠다. 그럼 분수가 0 됐다는 건 분자가 0이란 소리고 분자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식의 결론 뭐다? B랑 C가 같다.
문제에서 준 수식 해석에서 얘는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삼각형을 다시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단 얘기지. 자, 근데 이 삼각형에서 지금 문제를 보면 코사인 B가 8분의 5래. 요 각의 코사인 값이 8분의 5래. 이 상태에서 사인 제곱 A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머리를 써보자. 얘가 왜 문제에서 굳이 이등변으로 줬는지를 깨달으면 돼. 일단 이등변 삼각형에서 특징은 꼭지각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그 수선은 밑변을 이등분한다지. 됐지? 그러면 왼쪽 삼각형만 봐. 이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의 코사인 값이 8분의 5래. 얘들아, 그러면 코사인이 8분의 5라는 건 이 길이랑 빗변과 이변의 밑변의 비율이 8대 5란 얘기지. 실제 길이가 8, 5인지 16, 10인지 24, 15인지 알 방법은 없지만. 이해됐어? 그래서 이 AB의 길이와 여기를 뭐 D라고 한다면 AB랑 BD의 비율을 준 거니까 이 길이를 8K라고 두고 이 길이를 5K라고 둬도 무방하겠네. 괜찮지? 그러면 2등분 됐으니까 여기도 5K겠네. 됐을까? 근데 2등변 삼각형이라며 여기도 8K겠네. 됐다. 세 변의 길이를 다 표현했네. 그리고 각 하나의 코사인 값 구했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코사인 법칙. 괜찮나?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 써보자. 요각을 기준으로 하니까 요걸로 보겠지. 그리고 어차피 얘들아 코사인 법칙은 뭐라 그랬어 얘들아? 비율만 알아도 되는 거고 어차피 이 K 값은 없어질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K제곱 붙이지 말고 그냥 64랑 10으로 하자. 8이랑 10 쓰자고 그냥.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 B. 코사인 B지. 코사인 B를 그냥 구할게. 코사인 변형식으로. 이해됐지 얘들아? 괜찮아? 코사인 B로 식을 만들면 미안. 코사인 B로 만들면 되지. 나 지금 A 알아야 되잖아. 미안. 코사인 A를 구해야지. 세 변의 길이 다 하니까 8, 8, 10. 어차피 K 지워질 거니까. 자, 그럼 그걸로 코사인 A를 구하면 2, 8, 8, 64, 64, 마이너스 100. 이거지. 지금 K 제낀 거 이해되지 얘들아? 어차피 분수라서 지워질 거 뻔하니까. 그래서 코사인 A 값을 구해보면 얘가 32분의 7. 그래서 코사인 값을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32분의 7 나왔어. 근데 구하라는 건 사인 제곱 A야. 그럼 얘들아 이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사인 A를 구해봐 라고 하면 뭐 할 거야? 직각삼각형 그릴 거지. 이거 구하면 되잖아. 피타고라스로. 그치? 다음 이 문제에서 사인 제곱 A를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사인 A 구한다면 제곱하면 답 나오겠지.
그지? 그 방법도 있는데 지금 얘가 숫자가 좀 더럽잖니. 그지? 그러니까 조금만 머리를 써서 사인 제곱 A는 1마 코사인 제곱 A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쓸 거 없이 얘의 제곱을 1에서 빼버리면 되겠다. 근데 요거 제곱 어렵지 않지? 32는 2의 5제곱이잖아? 제곱하면 2의 10제곱이겠지? 이렇게 되겠네. 식 정리하는 게 딱 한 페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등변이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들을 표현하는 걸로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두 번째가 되겠다라는 거고, 잠깐 쉬었다가 79, 80, 81도 어렵지 않을 테니까 넘어가고 82번 해볼게. 쉬었다 합시다.